자,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의 6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봅시다. 23학년도 6월 6번 문제. A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이 적어 한 사회 평균적인 생활 수준에 못지 못하는 상태, 이러면 상대적 빈곤이죠. 반면에 B는 체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된 상태, 이러면 절대적 빈곤. 이렇게. 개인이 체감하는 것은 주관적 빈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없습니다. B에 따른 빈곤선은 최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원 수준이 동일하지 않죠. 해마다 바뀝니다. 최저 생계비는. B는 A와 달리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둘 다 소득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에 따른 빈곤선은 B에 따른 빈곤선이 둘 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A에 따른 빈곤선을 적용하면 B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도 빈곤 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로 나왔던 거 봅시다. 사회적 소수자. 1번. A는 사회적 소수자가 권력의 열세가 아닌 수적 열세. 이 수적 열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문제, 이걸로 정답을 해서 내는 문제는 정말 말 안 되는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역차별, 지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얘기만 나있지 우대정책은 없습니다. 그죠? 노인이 편견을 해서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죠. C는 한 개인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돼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소수민족 구성인 한 사람보다 소수민족 구성이면서 장애가 있는, 소수민족이면서 장애가 있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겁니다. 저렇게 되면. D는 사회적 소수자가 후천적인 요인보다 생덕적인 요인으로, D는 비정규직, 후천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E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이 가변적이지 않고 계속 바뀌죠. 그렇죠. 얼국 국교를 믿는 사람이 비영국에서는 사회적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22학년도 9번. 자, 이렇게 보니까 여성비해가 나오는데 0.62죠.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여성비가 지금 남성수, 여성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가 1000명, 여기가 620명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체로 저걸 보면.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62%다. 1000분의 620이 62 맞죠? 그런데 전체 직원이니까 1620분의 62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2%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값이 나옵니다. 1구간에 해당되는 남성 직원 수, 1구간에 해당되는 남성 직원 수 5%. 그 다음에 5구간에 해당되는 여성 5%. 남성 직원 수가 훨씬 더 많죠. 1000분의 5, 620분의 5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구간에 해당되는 남성 직원 수는 4구간에 해당되는 여성 직원 수보다 8% 많다. 이렇게 비율끼리 이렇게 빼면 되나요? 안 되죠. 절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00분의 15%고 얘는 620분의 7%입니다. 620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1구간에서 5구간을 갈수록 각 구간의 여성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비율이 증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틀립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지속적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는 이건 증가죠. 지속적으로 증가. 감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증가하는 추세.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은 이 말 여기에 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구간에서 5구간을 갈수록 각 구간의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5, 32, 29, 15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그죠? 여성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남성이 100명일 때 여성이 161명이라는 거고, 남성이 100명일 때 110명이라는 거고, 100명일 때 38명이라는 얘기고, 100명일 때 29명이라는 겁니다. 100명일 때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자, 261분의 100명, 261에 100. 분자값은 똑같은 거죠. 210분의 100, 138분의 100, 129분의 100, 116분의 100. 그러면 이 값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5번이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렇죠? 분자값이 똑같을 때 분모가 줄어들면 값이 커지는 거고, 분모가 커지면 값이 작아지는 거죠. 22학년도 6월 10번 문제. 자, 선지부터 봅시다. 성차별 개선 조치가 시행 후 남녀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은 격차는 60% 감소했다. 500만 원 조치하기 전에는 남자 3,000에서 여자 2,500달러가 500 차이죠. 500. 그럼 시행 후는 전후 이렇게 놓아봤을 때 는 남자, 여자 해서 남자 3,300, 여자 3,000 이렇게. 그러면 300. 격차는 200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그죠? 300, 요 격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분의 200은 40%죠.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전후 신입사원 수가 같다면 여성 신입사원 수는 조치 시행 후 50%가 증가했다. 자, 신입사원, 자, 100, 이게 전체가 100명이라고 본다면 전체가 100 이렇게, 여기도 100명이라고 보면 40에서 60명으로 늘어났죠. 그럼 50% 증가한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맞는. 깊이 뭐 계산하고 고민하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시험 문제 추세가 대체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계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막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떠냐 이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성 임원 대 여성 임원 비는 성차별 개선 조치 후 시행 전에서 3대 1에서 시행 후 3대 2로 바뀌었다. 자, 3대 1, 3대 2.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가해는 남성 신입사원의 월평균 임금이 여성 신입사원의 월평균 임금보다 30% 높다. 30% 높다고 들을 수 있다? 여전히 기업 내 조치 후에도 30%가 높다. 아니죠. 10% 차이밖에 안 나죠. 그렇죠? 10%입니다. 그래서 니언티가 돼요. 30% 높은 게 아니라 3,000분의 300 빼기 3,000이기 때문에 3,000분의 300이 됩니다. 그럼 10%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2학년도 6월 17번 빈곤 유형에 대해서 가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이러니까 절대적 빈곤이죠. 그럼 나는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선을 한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여기. 최저임금이 아니고 최저생계비죠. 그래서 순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마음이 급해지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에 속하지 않은 가구도 나에 속할 수 있다. 맞죠? 나에 속하지 않은 가구도 가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준치가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상대적 박탈감 모두입니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객관해야 되는 둘 다 맞죠? 그래서 니은, 리얼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 22학년도 6월 19번 문제. A는 B와 달리 선천적 요인으로 차별된 선천적 여자라는 이유 선천적 요인이죠. B는 고용 안정 후천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B는 C와 달리 구성원 수가 많고 이 수가 많고 그거는 사회적 소수자 개념에서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맞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연령대에 따라서 지금 C는 D와 달리 아니죠. 소수민족 이런 부분이니까 연령대에 관계없습니다. D는 A와 달리 적극적 우대 정치. 지금 여기 적극적 우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A와 C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례를 B와 D는 마찬가지 적우대 사례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21학년도 10번 문제 봅시다. A국 성불평등 양상을 경제적 지표로 두 가지 지표로 해봤다 이렇게 됐죠. 자, 갑국, 을국 이렇게 해봤습니다. 갑국의 T 플러스 20년이 이렇게 바뀌었죠. 100% 됐다는 얘기는 같아졌다는 얘기죠.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그러면 기업 한번 봅시다. A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의 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죠? 해소됐습니다. 똑같아졌으니까. 그 다음 니은 B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의 여성 임금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B국은 낮아졌죠. 오히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D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의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A국이 B국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얼핏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니까 A국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네, 그죠?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원에서 A국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B국은 150만 원에서 이제 뭐 한 250만 원 늘어났다고 해보자. 그럼 B를 따지면은 이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리얼 A국은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의 경제 및 정치 차원의 지표 모두 성불평등이 완화되었다. A국은 그죠? 여기도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완화됐죠. B국은 경제 차원의 지표에서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B국은 경제 차원에서 그러나 정치 차원에서는 이렇게 낮아졌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얼이 맞는 선지. 그래서 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학년도 6월 14번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절대적 빈곤, 그렇죠?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면 B가 절대적 빈곤이고 A가 상대적 빈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A에 해당하는 가구를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규정한다. 객관화된 기준이 뭐예요? 상대빈곤,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렇죠? 그래서 맞죠? B가구는 B에 해당하는 가구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 높고 관계없습니다. 이거 그죠? 꼭 기억 잘 해야 될 겁니다. B에 해당하는 데는 모두 A에 해당합니다.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했을 겁니다. 전체 빈곤율은
A, B를 합한 아니죠.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에는 상대적 박탈감 원인이 되는가? 상대적 박탈감 원인은 둘 다 예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20학년도 18번 문제. A.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 그러면 A는 절대적 빈곤. B.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죠. B는 상대적 박탈감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상대 빈곤은 그렇죠. 동일한 의미 아닙니다. AB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서 분류된다.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부터는 왜 틀린지 한번 봅시다. B에 해당하는 경우 A가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절대 더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 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B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A에 포함한다. 최저 생계비가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B에 해당하는 가구는 상대적 빈곤 가구는 아니죠. 반대입니다. 이게. 중간 최저 생계비가 중위소득 50%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절대적 빈곤선이 아래쪽에 있고 상대적 빈곤선이 위쪽에 있죠. 그러면 모든 B 가구는 이 상대적 빈곤이 여기인데 그렇죠. 절대적 빈곤이 포함된다. 아니죠. 일부만 포함되고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9학년도 이걸 7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A를 측정하기 위해서 절대적 빈곤입니다. B는 다수가 누리는 상대적 빈곤이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주관적 빈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죠? B의 기준을 정하면 기본적인 의식적 충족된 가구도 빈곤 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은 기본적 의식주가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누리는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A와 B 소득 불평등 측정한다. B가 소득 불평등 정도를 가지고 분포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없습니다. 절대 합하지 말아요. 그렇죠? 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가 50%나 최저 생계비가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미만으로.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해서 수학능 시험 문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